예, 2부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발제 내용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실 접근하기가 좀 힘든 내용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리도 전문가 중심으로 모인 전문가 포럼이기 때문에 여기 지정 토론자 5분뿐만 아니고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시간이 딱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 토론자 5분을 모셨습니다. 대체로 그 학계 연구 이렇게 연구계에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순서는 이렇게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학계에 계신 분들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연구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강원도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책임지고 있는 그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담당 공무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강원대학교의 생태적용 디자인학과 장은석 교수님부터 출발하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의 최지영 교수님, 세 번째는 이양주 경기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 네 번째는 우리 강원연구원의 한영환 박사, 그리고 마지막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 조에서 환경 영향평가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입니다. 우리 정의현 팀장님이 마지막 코멘트를 하는 것이고, 시간 남으면 우리 플로어에서 몇 분 질문 코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장원석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분 이내로 해주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장원석입니다. 먼저 박민대 회장님, 이진희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박민대 회장님은 대체적으로 이제 좀 포괄적인 환경영향 평가 제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슈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셔서 토론보다는 좀 약간 테이크홈 메시지 정도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이진희 박사님이 좀 스페시픽하게 강원도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관련된 좀 토론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느낀 게, 일단은 지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PPT를 봤을 때 되게 걱정이 많으신데, 몇 가지 좀 코렉션할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 10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제주도가 부동의가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주도는 부동의가 없고 그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의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환경부 그 예규에도 부동의란 말은 없습니다. 환경부 예규에도 그 환경부의 환경영향 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업무 처리 규정에 협의 내용의 결정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도 협의, 조건부 협의, 재검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실무자들은 다 압니다. 재검토라는 게 부동의라는 거를 다 알기 때문에 부동의가 없다고 해서 계속 반복돼서 심의가 된다라는 거는 조금 과한 좀 의견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자체 환평에 관한 얘기보다는 좀 약간 좀 지자체가 하면은 난개발이 심할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환평은 어떠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환경 영향을 사전에 회피하고 최소화하는 거지 개발 사업 추진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개발 지정 해제, 관리, 물관리, 물이용 부담금이죠. 이런 얘기들은 사실 지자체의 어떤 권한 이양에 따른 문제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사회적인 형평성 등에 관한 얘기였고, 그래서 좀 이 부분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검토기관 간의 의견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검토기관의 다변화의 목적이 다양한 우리가 상황을 보고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KI가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단독 그런 독립 검토기관으로 의견을 내고 해서
환경부가 KI의 의견에 많이 휘둘린다라는 이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검토 기관을 다변화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서 이 사업은 그래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러한 협의 의견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박민대 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지를 전문가들에 통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꼭 그게 검토기관들 의견이 일관성 있고 일치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강원도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평가서 작성에 대한 건데 평가서 작성을 보통 이제 사업자가 사업 승인을 받고 그리고 사업자가 대행업체한테 평가서 작성을 맡깁니다. 그래서 사업자와 대행업체 간에 유착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탁제 제도가 나왔는데 아까도 잠깐 이진희 박사님 그 슬라이드에 나왔는데 그 공탁제의 제도를 도입해서 좀 더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게 평가서를 작성한다면 뭐 조사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현업에 그러니까 검토위원으로 있을 때도 여러 가지 평가서 부실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가깝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주 제2공항도 반려가 된 이유가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KI에서 검토를 하고 이제 KI를 딱 떠났는데 그때도 그 사업이 안 된다가 아니라 검토를 할 수 없는 정도의 평가서의 부실 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가 되었고 사실 반려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검토 단계의 의사결정이지 협의 단계의 의사결정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검토 단계에서는 뭐 보완, 조정, 반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협의 단계에서는 그래서 협의, 조건부 협의, 재검토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게 사실 평가서를 잘 작성하면은 검토도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고 시간과 돈도 절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본질적인 부분에 좀 강원도에서는 집중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광주 쪽에 한 아파트 이제 도시 개발이 있었는데 하천 인근에 그 지역 조례로 11층이 최대 높이다.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은 15층 이렇게 지역 조례가 있습니다. 경관 조례가. 그런데 그 평가서에는 그 내용이 싹 빠졌기 때문에 그걸 검토한 분은 그걸 이제 놓친 거죠. 쉽게 말해서 놓쳐서 20층 높이 아파트가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제가 제기가 돼서 이제 거짓 부실 위원회가 소집이 됐고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고 해서 이제 페널티를 받았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뭐 검단의 왕릉뷰 아파트처럼 페널티를 받는다고 해서 아파트를 붕괴시키진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는 당연히 이익은 취득하고 그리고 그냥 약간의 페널티, 그러니까 벌금 그리고 뭐 영업정지 6개월 뭐 이 정도를 받는데 그거보다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사업자와 대행업체 간의 모든 유착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투명성 있고 공정성 있게 처음부터 시작부터 한다면은 아마도 환경영향 평가도 국민이든 아니면 전문가든 많은 부분들이 되게 평가서 작성이 투명성 있고 공정하니까 믿을만 하구나라고 아마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더 남았으면 네, 조금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마도 보전 지역이 많으니까 좀 더 상대 평가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상태자도 1등급이 많으니까 1등급 중에서도 1등급을 찾고 이런 상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좀 가이드라인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준해서 이제 평가서 작성을 할 때 특정 지역, 뭐 예를 들어 산지 그리고 강원도에서 제일 또 경관이 수려한 그 동해안 연안 유격 이런 데는 특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강원도만의 그런 검토와 평가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정 지어서 우리가 평가서 작성 규정을 만들면은 그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걸 잘 만든다면은 검토를 할 때도 크게 저희가 신경을 쓸 필요도 없이 이미 잘 만들어 왔으니까 네. 그래서 아예 베이스부터 그렇게 잘 저희가 가이드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환경영향 평가 센터 설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센터 설립해서
검토 협의 등 이런 실무 및 평가 관련을 수행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검토랑 협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 경험상 대부분의 그런 의견,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을 KI나 녹색센터에 의존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강원도는 초반에는 좀 뭐 전문 검토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의존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들을 끝까지 의존하는 게 아니라 초반에는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뭐 100건 그러면은 점점 줄어들면서 노하우를 쌓고 DB를 쌓아서 우리만의 강원도만의 어떠한 독창적인 의견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시스템, 뭐 EISS뿐만 아니라 그런 KI 같은 오래된 검토 기관은 자체적으로 검토 지원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뿐만 아니라 협의 과정에서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좀 처음부터 잘 좀 만들어 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주도에서 잘 된 점은 우리가 이제 취하고 잘 안 된 점은 우리가 타산지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부분이 제주도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좀 약하다. 그런 환경영 평가에서는 협의의 단계 그리고 초안 단계에서 두 번의 이제 주민 의견 수렴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제주에서는 협의 단계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 안 하고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소규모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는 주민 의견 수렴과 사후 환경 영향 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특정 지역 뭐 아니면 보존 지역, 민감 지역 우리만의 어떤 가이드를 만들어서 이 지역만큼은 주민 의견 수렴을 추가하고 그리고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강원도만의 어떤 특별한 좀 독창적인 그런 가이드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 교수님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저 환경연구원에도 계셨고 지금 이제 강원대학교 생태 적용 디자인학과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 춘천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앞으로 이래 환경영향 평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센터를 만들고 할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저 서울대학교의 최지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우리 강원도에서 환경 평가 관련해서 함에 따라 가지고 좀 이렇게 차별성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진희 박사님께서 상당히 이 제주도 관련한 걸 잘 정리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제주도하고 강원도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할 때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영향 지역 범위거든요. 제주도에서는 문제가 생기면은 그 제주도만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지 쪽에서 뭐 제주도만 만약 삼다수가 문제가 된다, 오염됐다. 그럼 우리 평창수 먹으면 되거든요. 이게 뭐 별로 큰 뭐 이렇게 이해 당사자가 없는데 우리 만약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뭐 밑에 수도권이라는 엄청난 인구라든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접근하는 방법하고 강원도에서 환경 평가를 하는 방법이 상당히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3년 일몰제입니다. 그래서 3년 후에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아마 중앙정부에 다시 아마 회수하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3년 동안 물론 민간 사업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지만은 그 3년 동안에 만약에 무슨 사고가 환경 평가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나타났으면은 아마 100% 환수할 겁니다. 그래서 초기 3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대개 이제 여러 가지 그 법 관련한 뭐 시행 규칙이라든지 지침 이런 경우도 대부분 지금 정부 방침이 일몰제 3년 검토해서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다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제주도하고 강원도하고는 뭐 하여간 차이가 엄청나다. 제주도 자체만의 문제고 강원도는 이거 수도권 전체 우리나라 뭐 전 인구의 뭐 하여튼 40~50% 이상의 영향을 끼치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잘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할 때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 지역 당사자뿐만 아니고 좀 광범위하게 좀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사업의 이런 타당성을 확보하는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영향 평가 관련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는 이거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공공부문에서 잘 구축하느냐가 상당히 아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아마 강원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데이터라든지 과학적인 기반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먼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평가는 자료에 기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공공사이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공공에도 뭡니까 공개도 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아마 구축이 돼야 아마 상당히 지대로 평가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신뢰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영향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허가를 해줬을 경우에 이 신뢰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아마 신뢰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마 강원도 이런 특성을 반영한 이런 평가 시스템을 좀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해서 상당히 중점 평가할 사업, 안 그러면 일반 평가할 사업, 안 그러면 단순히 환경 관리만 하면 될 사업, 이런 식으로 사업별로 분류를 해서 좀 이렇게 차별성을 두고 중점 평가 사업은 정말 엄격하게 좀 관리를 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이런 쪽으로 아마 관심을 기울여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그 환경영향 평가가 뭐 과학적인 정보 시스템에다가 신뢰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환경영향 평가라는 제도가 아마 지속 가능 발전은 그 목표 아래 친환경적인 이런 개발을 도모하는 게 주요한 목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규제 개선 이런 쪽으로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잖아요. 또 환경 분야에서는 또 중요한 게 또 기후 위기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쪽 정책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환경 평가할 때 뭐 단순히 자연환경, 인문환경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추가를 해서 좀 평가를 해주면은 정부 방침에도 부응을 하고 환경 현안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아마 발전되리라고 발전되기를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제 연구 전문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리서 오셨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우리 이양주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연구원 이양주입니다. 경기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생생하게, 재밌게. 환경영향 평가는 전략이 있고 그 밑에 환경영향 평가가 있고 소규모가 있고 그다음 시도 조례에 의한 정식 명칭은요. 법적 명칭은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입니다. 경기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는 저희 경기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별도로 없고요. 각 연구들이 겸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검토 수수료를 경기도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6개 분야 21개 항목이지 않습니까? 항목당 얼마 곱하기 본안 그다음에 보완서 2개 해서 이제
그 초안은 뭐 370, 예를 들면 430, 뭐 본안은 뭐 390 이렇게 해서 곱하기 몇 건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가 그 분권위원회에 강력하게 제소를 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 평가를 지방에 내려달라. 그래서 이제 그게 받아들여져서 저희하고 서울연구원하고 분권위원회 주관으로 소규모 환경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에 내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를 했고요. 분권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또 환경권은 기본적으로 지역 환경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준비가 안 된 지자체가 많다. 지방정부가 많다. 서울과 경기도는 다 준비를 가 되었고 조례 환경평가를 잘하고 있다. 뭐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소규모 환경영 평가 같은 경우는 뭐 환경보다 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쨌든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뭐 성공을 해서 지금 현재 그 개정안이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저희는 그 원래 맨 처음에 저희가 제안은 그 법에서 소규모 환경영 평가는 각 시도에서 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고, 왜냐하면 준비 안 된 데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아마 법안 개정안은 조례에 의한 환경영 평가가 우선한다 이렇게 아마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막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게 만약에 개정이 되면 조례에서 소규모 환경 평가 내용을 담아야 되는 거죠. 그냥 할 수 있다면 해서 안 담아도 되는데 그러면 소규모 환경 평가 규칙대로 그냥 그 할 수 있는 시도에서는 하면 되는데 좀 복잡하게 만들었죠.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지금은 센터가 없는데 이제 센터를 소규모 환경 평가가 오게 되면 연구원 자체 센터를 설립할 생각인데 센터를 만들더라도 저희는 제가 이제 그 주관 책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을 하게 할 생각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각 자기 분야의 환경 정책을 모르고 환경영 평가를 한다? 이게 웃기는 거거든요. 그냥 숫자만 볼 수밖에 없고 환경 정책을 보면 숫자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꼭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환경영향 평가가 환경 정책을 다 대변한다 그런 경향이 우리가 상당히 강해요. 그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국토환경계획 그 통합관리 훈령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갈등 거기서 조정하게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하면 각 시군 단위에서 도시계획이 있고 환경계획이 있어 문제가 되는 지역은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과천시가 도시계획을 완료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도시생 대량 지도를 만들어 보니 시가 그 예정지구 내에 꽤 1등급짜리가 있단 말이죠. 그걸 또 계획 수립하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시가 예정구역에 도시관리계획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가서 한번 보자. 1등급이 잘 관리되어 있나. 그걸 보니까 3개가 있었는데 2개는 운 좋게 이렇게 공원으로 된 1개가 개발되더라고요. 그럼 이 1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건가? 계획 수립 협의회에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럼 조정을 해서 환경영향 평가 올리면 다 보잖아요. 금방 조정이 되었네. 사실은 쉬워요. 근데 지금 오늘 다 안 그래. 그냥 딱 맨 땅에 가져와서 환경영향 평가까지 다 해줘.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도시생 대량도를 다 만듭니다. 저희는 강원도가 거꾸로 경기도는 도시 생태 자연도 1등급이 5%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 5%만 지키고 다 개발하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도시생 대량도로 만들어서 등급을 나눕니다. 지금 이제 과천시를 사례로 해서 지난번에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180억을 주시오라고 했고 그게 결정이 됐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좀 날아갔는데 어쨌든 본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경기도 전체 도시생 대량도를 만들고 실제 지금 6개 시군은 저희 연구원이 시범적으로 다 했습니다. 각 기술들을 다 따로 해가지고 도시생 대량도 만들었고 다른 데는 이제 업체에서 했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 경기도 전체 도시생 대량도가 나오면 1등급부터 5등급이 나오는 거죠. 강원도는 거꾸로 해야 되겠네요. 너무 보전할 때가 많아가지고 도시생 대량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별도로 강원도 입장에서 보는 거죠. 아마 경기도도 만들면 생태장도 5등급이지만 도시생 대량도 만들면 아마 1등급이 한 20-30%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근데 그 제목은
아리백 플랫폼입니다. 이제 지사님한테 돈을 따야 되니까 지사님이 워낙 아리백을 좋아하시거든요. 거기다 이제 사실은 도시생 대랑도 바탕에 깔고 거기에다가 이제 탄소 배출 흡수를 다 우리가 계산하겠다는 거거든요. 탄소 흡수는 우리가 라이더를 찍어서 다 계산을 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대충 지금 산림공학원에서 계산한 것보다 한 1.6배 더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거는 좀 지엽적인 얘기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소규모 환경의 평가가 오게 되면 센터를 만들 건데 당분간은 겸직을 하고 나중에 이제 별도로 그 제주도 녹색 환경지원센터처럼 만들려고 하면 그 구성을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좀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환경계획과 정책을 잘 모르는 사람이 환경력 평가를 그냥 쌍자백을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조중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럼 강원연구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환경인간 평가 이쪽에 리더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한영환 박사가 잠정적으로 리더로 그 역할을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우리 한영환 박사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연구원 한영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발표해 주신 박민대 회장님, 이신희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와서 좋은 말씀 해주신 토론자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발표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비슷한 생각을 박민대 회장님께서 좀 해주신 부분이 이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 자체 하나가 어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그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이 의사결정 지원제도 혹은 인허가 지원제도로서의 역할을 같이 하면서 다른 것과 연계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는 저도 뭐 환경을 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강조가 될 필요가 있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어디 뭐 수도권 지역에 뭐 신도시가 개발된다든지 어디가 고속도로가 개발된다 그럴 때 이 환경성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 우리가 그 환경성도 같이 검토가 되지만 우리가 뭐 고속도로를 땐 BC 검토도 하지만 지역 균형성을 같이 따지듯이 이 환경성도 그런 여러 가지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여러 가지 평가 요인이 있듯이 우리도 도정 혹은 시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환경성이 분명히 강조가 되어야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요소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하고 하면서 또 환경의 영향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슬기로운 어떤 수단이 되었으면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는 뭐 학교에서도 그 환경영향표 대행기관 등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 당시인데 그 이전이나 그 90년대나 지금이나 이 우리가 환경영향 시대는 계속 변하고 바뀌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영향 평가를 다루고 바라보는 시각은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환경 영향 평가는 게 처음에는 이제 70년대 말에 이제 환경 협의 제도로서 시작이 되었고 80년대 초부터 이제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처음이 도입이 돼서 이제 시작이 되어 왔는데 근데 그 시작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때 시작될 당시에 우리가 공업화 시대, 산업화 시대에 어떤 것을 만들어 놓은 산을 밀어내고 모든 걸 깎아내고 환경을 망가뜨린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던 환경 영향 평가의 시각이 지금도 계속 온다는 겁니다. 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저감 방안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울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환경을 좀 더 어떻게 조화롭게 어떤 사업을 무조건 부정적인 요인을 찾고 저감 방안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어떤 조화로운 방향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하는 미래지향적인 이런 시각의 인식의 변화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런 사업이 들어서면 여기에 환경이 망가지니까 이런 거는 안 돼. 그래서 억지로 저감 방안 찾아야 돼.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자연하고 스스로 어떻게 어울리면서 어떻게 현명하게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좀 인식이 바뀔 때 국민들도 하나하나 그런 인식의 변화와 함께 그 인식 수준도 점점 높아가는 그런 단계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데 가서 발표할 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여지껏
올라가본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콜로라도주의 로키 마운틴이었는데 해발 400m입니다. 근데 저는 산 걸어 올라가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올라갔겠습니까? 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 콜로라도가 보통 표고가 2,000m면 해발이 2,000m 되니까 4,000m가 되겠죠. 그 높은 툰드라 지구가 있는 거기까지도 사람들이 도로를 놓고 사람들이 그거를 자연을 느끼고 또 거기까지 도로는 깔아줬지만 거기에서도 자연은 훼손시키지 말라는 그 인식을 계속 심어주고 어울리게. 그래서 옆에 뭐 큰 술록이 뛰어와도 사람 보고도 별로 놀라서 도망가지도 않고 너 왔나? 물소떼도 지나가면 사람이 잠깐 섰다 가고 그렇게 어울려가는 게 우리가 어떤 자연을 막아놓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좀 정말 향후 우리가 가야 될 환경 보전의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무조건 우리가 뭐 개발을 마음대로 돼야 한다. 저도 환경이 전공이기 때문에 개발을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주의는 또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어쨌든 간에 올 6월에 그 특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서 저희가 환경 영향 평가 권한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막 도에서도 막중한 책임감이 있고 이걸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를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이런 원칙을 갖고 이런 방식대로 체계적으로 영향 평가를 진행해 나간다는 우리만의 프로토콜과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대로 이행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런 자치적 평가 기준을 저희가 만들 때 저희도 사실은 지금 뭐 아까 그 이진희 박사님께서 강원도 이렇게 뭐 1등급, 2등급 따져 보니까 개발할 데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양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자치적인 보전 기준을 또 만들어서 다른 방식의 우리만의 자원들을 보호할 것인가 이런 기준에 대한 것도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 특례에서 한 특례가 들어가 있는 게 지금 국가에서 보호하는 보호종 이외에도 저희 시군에서 자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존 자원은 스스로 우리가 보존을 할 수 있도록 보존 자원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특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영향평가 특례를 고민할 때도 또 하나 했던 게 이 국가적인 국정 보호 지역 말고도 법정 보호 지역 말고도 우리 스스로의 강원도의 자치적인 보호 지역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지정할 수 있는 그 특례도 처음에는 넣었었는데 처음에 좀 아무런 기준도 없이 넣는 게 좀 무리다 해서 그 지역은 그 부분은 좀 빠졌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차근차근 좀 저희가 준비해 나가면서 저희 자체적인 환경 영향평가 기준과 함께 보호 기준 만들고 또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기준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도랑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주요 사업 종류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강원도의 영향평가할 땐 이런 요소가 우린 스코핑 기준을 이런 것을 갖고 있더니 이런 요소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주십시오 하는 큰 틀을 하나 만들어서 강원도의 영향평가는 시군 공무원분들과 또 실제 영향평가 사업자분들한테 홍보 교육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계속 가서 좀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또 저는 뭐 이 영향평가하는 게 단순히 영향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향평가를 우리 3년, 5년, 10년, 20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는 중장기 연구 계획까지도 마련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야지 우리가 이제 합리적이고 또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라 생각하고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 여기 와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 또 환경정책을 총 책임지는 과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우리 오늘 정의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 환경특례팀장 정의현입니다. 먼저 이게 관심을 많이 받는 일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부담이 되게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토론자분들이 하신 얘기 일단 공감이 많이 되고요. 그거에 앞서 가지고 저희가 특례를 이제 6월달에 그 법에 반영을 하면서 7월부터 특례 TF팀이 생기면서 현재까지 진행했던 부분을 저희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우선은 그 3년 평가에 대한 시행령 반영 때문에 지금 국조실이랑 환경부랑 내일도 협의를 할 거고 그 다음 주도 협의를 할 거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최우선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조직 관련된 부분들.
이게 저희가 특례가 조직 특례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저희 조직 총원 내에서 꾸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풀어 나가는 과정이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검토 기관들, 기존의 법령에 있는 검토 기관들과도 좀 협의를 했고요. 이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전문 검토 기관에 대해서도 지금 강원연구원이랑 같이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시스템 사용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문으로만 이제 협약을 맺으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완료가 됐고, 그 이후에도 해야 될 부분들이 뭐 이제 매뉴얼 부분들 아니면 지침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솔직히 올해 내에 그거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다만 이제 내년 4월 전에는 좀 다 끝낸다는 약속을, 제 개인적인 약속을 좀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님들께서 이제 얘기하신 부분에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환경 영향 평가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에 절대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크리닝 제도나 공탁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뭐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이드라인 부분도 지금 당장에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아직 해보지 않은 부분에서 좀 섣부른 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면서 좀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이제 설악산 오색탁도를 한 5년 정도 하면서 그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법적으로 아니면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법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광범위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에는 간단하게 적용되어 있는 부분을 실제가 광범위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3년 한시기 때문에 물론 다 만족을 시키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좀 단계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강원연구원 중심으로 잘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양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자체 내에서 도시생태 자연도 등급을 작성한다는 부분 공감합니다. 저희도 강원도가 1등급이랑 별도관리 지역이 한 45%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만의 좀 환경 영향 평가를 하려면은 이 부분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데, 그게 1, 2년에 걸쳐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5, 6년에 걸쳐서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항상 장기간의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랑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아까 이양주 박사님이 지방 분권을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은 지금은 강원도가 환경 특례로 해갖고 환경 영향 평가랑 소규모로 갖고 왔지만은 결국 종국에는 소규모 영향 평가는 각 시도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제가 그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어쨌든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실무 입장에서 강원도가 환경 영향 평가를 했을 때는 좀 이렇게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생각은 되게 많이 있거든요. 한 10개 이상 되는데 10개 이상 다 얘기하면은 다음에 또 재미가 없고 해갖고 오늘은 간단하게 진짜 확실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몇 개만 좀 정리를 해갖고 왔는데요. 일단은 먼저 그 협의 내용에 대해서, 협의 의견을 준 내용에 대해서 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게 좀 간단하게 좀 의견을 주자. 그게 일단 첫 번째 목표입니다. 지금 환경부나 지방유역환경청에서 주는 거는 전문가들이 봐도 잘 모를 정도로 모호해하고 있고, 그 자체를 이행의 여부를 본인들만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는 우리가 쉽게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일단 협의 내용 간소화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협의 절차랑 그 승인이나 허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전에 거르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스크리닝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그걸 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전 컨설팅이라는 그 좀 넓은 의미의 제도를 좀 확립을 해갖고 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좀 협의해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도에서 대부분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쉽게 적용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까도 말했지만 소규모 같은 경우는 사후에 대한 그 영향이 없지만은 그렇다고 협의 기관이 그걸 다 관리 감독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승인 기관이 시군이나 도이기 때문에 그 저희가 그런 시군이랑 도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승인 기관을 통한 사후 관리를 좀 강화하겠다. 그 정도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지금 길게는 한 8개월, 좀 제가 생각하는 시간은 5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부족하지만 준비를 열심히 해갖고 여기 계신 분들의 조언도 받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많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좀 누수가 없이 준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5분의 치정 토론 다 들었습니다. 이제 뭐 전부 전문가들이 오셨으니까 혹시 플로에서 멘트 주실 분 한두 분 받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도내에서도 제가 이제 자연환경의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제 업체 연구소를 또 운영하고 있긴 하는데요. 지금 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있었는데 좀 패널들하고 그다음 발제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하고 있던 많은 내용들이 이제 몇몇 발표하신 내용과 패널에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하고 동일하긴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는 강원도에서의 이번 환경평가 제도에 따른 목표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좀 논리 설정이 좀 많이 좀 정확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무 입장에서의 과정과 이제 운영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고민스럽고 그게 당연히 부딪힐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 목적성과 방향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되지 않고 있다면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수정하고 또 다른 대안이나 아니면은 또 그 여러 가지의 뭐 고민거리를 또 양산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되고요. 반대로 3년 이후에 혹시나 떨어지면 또 어떡할까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그 진행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좀 두렵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강원도의 그 자연환경 자산에 따른 가치 평가가 좀 그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됩니다. 그래야지만 무엇을 중요하다 또 어느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특성이 미리 베이스에 있어야 되는데 그 예시로 이양주 박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법률적 체계하에서 시 단위에서는 도시생태낭도에 관계되어 있는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다 많은 내용에 대한 전략과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도 내년 중반이면은 시 단위는 거의 다 끝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시 단위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말씀 주신 것처럼 춘천시에서의 비오톱 1등급과 태백시에서의 1등급, 강릉시에서의 1등급은 서로 다른 가치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차원에서의 관련돼 있는 등급평가에 대한 또 가치를 본다고 하면은 또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지자체별에 대한 가치평가가 다른데 도에서의 도정을 나간다고 하면은 그게 어떤 의미지에 대한 의미 파악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경기도가 준비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경기도 전체의 광역 비오톱에 대한 내용, 즉 현재 상황을 어떻게 적시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이 빨리 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한영환 박사님도 말씀하시긴 했지만은 사실 가이드라인이나 프로토콜 같은 경우가 분명히 허점도 있을 거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지금의 이 행정적 실무적 내용과 더불어서 환경평가 제도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간단하게라도 준비가 되고 그래서 그 시스템에 맞추어서 기관 설립에 대한 내용을 강원연구원이 하든 아니면 도가 하든 별도 기관이 했든
특별한 라인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에 말씀하십시오. 이제. 예, 그 환경 영향 평가의 부실 또는 거짓 이것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까지 많았지 않습니까? 그 해소 방안으로 지금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공탁제 그 영향 평가 대행자가 이제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그 영향을 사업자가 정확하게 자기가 보고를 하고 나중에 책임을 다 져야 된다 이런 의견도 이제 양쪽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평가를 보고서를 한 다음에 나중에 사후 영향 평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좀 거짓말을 했더라. 그럼 그 다음에 처벌이나 그 되돌리거나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현실성이 없고 사업주가 책임지는 것보다는 평가 대행자가 책임을 지도록 그래서 처음부터 선정할 때에 정확하게 그 사업주가 숨기는 환경훼손, 환경오염 행위를 발굴하고 찾아내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공탁제를 시행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플로에서 멘트는 이것으로 줄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조금 말씀이 나오지 않은 부분을 제가 보충을 추가를 하게 되면요. 오늘은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일종의 미시적인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이제 깊게 나갔는데요. 저는 이제 경제학을 해서 그런지 좀 거시적인 그런 측면도 우리가 좀 다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환경영향 평가라는 이런 그 거시적인 의미,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그리고 이제 강원도가 분권 구조를 가지는데 이 분권 구조를 가지는 데 있어서 환경영향 평가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큰 방향, 그 픽처를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모든 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제도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전부 중앙 집권적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선진국은 지방이 먼저 나왔습니다. 정부도 지방 정부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중앙 정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반만 년 동안에 중앙 정부만 존재하다가 이제 지방 정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628이라고 얘기하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중앙 의존적인 그런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일 먼저 우리 강원도가 이제 환경 정책에 대한 어떤 독자적인 어떤 결정을 가진다고 얘기했을 때 중앙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하고 특히 중앙물에서 활동한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은 이렇습니다. 지방에 정책을 주면은 환경 다 망친다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의 땅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에 있지 않은 중앙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걱정하는 이런 이상한 형태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나름대로 불식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경우 보면은 제가 아까 인사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개발하고 보존을 대치관계로 봅니다. 이제 제로섬으로 봅니다. 우리가 진짜 경제를 포함해서 많은 경우에 가장 심플하게 생각하는 방식이 제로섬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래서 개발하게 되면은 환경이 파괴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런 문제는 경제학에서도 개발과 보존을 같이 공존하는 이런 연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런 환경경제학을 하시는 분이 한 두 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도라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 밑받침됐을 때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는 인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분권 구조를 가지면서 환경영향평가제를 봐야 되는 시각인데요. 일단 환경영향평가제라는 것이 중앙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에서 만들어진 이 제도를 전부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첫 발표에서 보여준 그래프를 보고 제가 좀 놀랐는데요. 강원도는 1등급이 거의 20%입니다. 두 번째가 10%예요. 게임이 안 됩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1%입니다. 자, 이렇게 분권, 지방자치의 핵심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춰서 제도와 정책을 스스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제라는 큰 틀의 재료는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걸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아이템은 저는 지방마다 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 수수도도 강원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강원도가 강원도를 제일 사랑합니다. 중앙에 있는 환경부가 강원도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가 강원도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제라는 큰 틀은 가지되 구체적으로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 각자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분 발표해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이런 부분 한마디씩 해 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민대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걸 하면서 이해관계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각자 입장이 있고요. 또 그거에는 나름대로 그 설득력이 있는 이유 사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들도 나온 얘기들 이러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수용할지는 그거는 나중 문제인 것 같고요. 한 가지를 우리가 해결했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말씀대로 몇 가지 제도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까 우리 김범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평가자가 다 책임을 지라. 근데 평가자가 그걸 환경영 평가는 분명히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 평가자한테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러면 공탁제로 하면은 더 좋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업자와 그 대행업체의 또 이 관계가 또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자 우위이지만 만약에 그게 공탁제가 되면 이게 대행업체가 또 위해가 돼 버려요. 또 거기에서 나오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제가 어떻게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음과 양이 있고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심사숙고하다 보면 장고 끝에 결국은 옛날로 돌아가서 악수가 나올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의미에서도 보면은 뭐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어디 개발되는 지역을 먼저 하든지 규제 지역을 세분화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게 뭐냐하면 이거는 다른 쪽에서 보면은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하천 우리 기본계획에서도 보전 뭐 해가지고 뭐 친수 지역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근데 또 그걸 또 세분화했단 말이죠. 그러면 개발 못하는 데를 개발하려고 하는 너네 그런 수작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의 빌미가 된다는 그런 그 측면에서는 또 이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셔야 됐고요. 그리고 검토 의견이 제가 왜 일관성을 얘기를 하냐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검토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방향이나 큰 줄기는 맞아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다른 경우가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나왔을 때, 의견이 다르게 나왔을 때 이 협의 업무를 하시는 분의 입장이 얼마나 곤란할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라고 하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라고 한 사람은 남쪽으로 가라 하는데 그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성이 이 협의 업무를 하는 분의 그 전문성하고 그 고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거기다 다 가중시키는 건데, 그러려면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 검토기관 전문가, 그다음에 여기 대행업체 전문가분,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를 이해관계자별로 다 해야 될 일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그게 타협된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또 그리고 협의 내용도 뭐 이해하기 쉽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 협의 내용을 받아서 보시는 분은 여기 대행업체 분들 전문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문성이 제고가 되고 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또 환경적 인식이나 이런 걸 가질 때 이게
이게 다 같이 이 환경의 평가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양과 음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좀 고려를 하고 기존 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잘못된 신호를 이거 지금 강원도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선의로 생각을 해요. 이게 다 좋고, 저희도 교과서에 배울 때는 말씀하신 것대로 개발과 이거를 병행해 가지고 인간이 먼저냐 뭐 금개구리가 먼저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답변을 못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호로 이제 풀렸어라는 인식을 갖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 될 수도 있어요. 난개발이고 그걸 다 걸러낼 수도 없고, 왜 해준다고 했는데 뭐 조금 나아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안 해주냐? 부동의율이 더 높아졌다. 그러면 뭘까요? 그거는 이제 사업자나 이런 데서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데려다 놓고 생각을 좀 해봐야, 그래야 조금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 회장님 짧게. 예, 우선 이게 분권의 개념에서 말씀하셔서, 근데 뭐 독일에는 경관 침해 조정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지금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게, 저희가 환경영향 평가가 현재 자연환경에 약간 이제 좀 치중되어 있는데, 자연환경에서 다 생활환경을 같이 가고 있고 앞으로는 사회환경평가로 같이 갑니다. 그만큼 넓어지겠죠, 평가의 제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분권에서 지자체에서 독특하게 제도를 만들면서 환경영향 평가를 대체할 만한 준비가 된다면, 당연히 앞으로 중앙정부는 환경영향 평가로 간다 해도 강원도는 사회환경 평가로 가겠다라고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제 그 준비하고 신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기 때문에 그동안 환경영향 평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정착성이 좀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잘 응용해서 잘 만들어내면 도의 특성을 반영하게 되면 우리 것화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아마 그거는 한번 지금 환경영향 평가를 어떻게 잘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강원도가 정말 개발과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방법들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생태 현황 지도가 지금 서울시도 있고 경기도도 만들고 있고 한데, 이제 요거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도 이제 중앙정부가 했을 때 강원도가 억울했어요. 경상북도가 억울했고, 그 다음에 농업진흥보호구역 했을 때 전라도가 억울했습니다. 이게 뭐 거기에 묶여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요, 시군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만들게 되면, 이거 지역개수가 됐던 활용에 대한 생각을 마무리한 종류를 찍어줘야 돼요. 이건 자문자료이기 때문에 펼쳐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문자료가 앞으로 개발에나 어떤 제한 요소로 작용될 경우에는 그 또만 지자체는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되는지를 고민을 같이 해서 답을 달아줘야 된다. 이런 거를 한번 해서 혹시 강원도에서 만들게 된다면, 또 강원도 내에 지자체들 간의 어떤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활용성이 있을 때에 또 다른 피해가 약간 우려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하실 때 고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탁제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가 아마 KI하고 해서 10년간서부터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공탁제가. 그래서 이게 발주공탁이냐 관리공탁이냐 용어도 많이 나왔었어요. 이게 어떤 걸 하라는 거야,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저는 이제 그때 뭐 어떤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사업자가 이제 영향평가할 때 사업자의 정의에 누가 들어가겠느냐 했을 때, 저희는 보통 사업자에 설계회사, 기획회사, 측량회사, 이게 다 사업자의 군집에 들어갑니다. 걔네하고 얘기를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만 떼어낸다고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의구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탁제를 그동안 가장 고민을 하다가 책임의 문제, 사업자의 범주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실천이 어려워서 조금 이제 그 공탁제를 저희가 못하고, 그래서 부분 공탁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말이 나왔던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차선책으로 뭘 했었냐 하면 과거에는 설계 안에 영향평가 비용을 태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설계비가 뭐 20억이면 영향평가 1억 이렇게 태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주하게 되면 계약할 때 1억을 5천만 원 깎아가지고 계약을 하니까 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런 비용 확보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 분리발주를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영향평가가 분리발주되고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영향평가할 때 가능한 비용도 좀 확보되게 해주고 있고 그런 현상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사업자의 간섭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가냐 하면 이렇게 인허가 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허가 할 때 야 사업자가 인허가 설계 다 가져와. 그다음 평가 대행자 보고 자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이미 손 그릴 때부터 같이 참여해서 야 여긴 생태제한도 빼줘야 돼. 이 토론하면서 계속 가기 때문에 이게 한 세트로 딱딱 끝나는 단계가 아니라서 그게 실천하기 어려웠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도에서 그 이제 사전 컨설팅 이제 얘기도 조금 해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뭔가 이제 진행을 좀 빨리 시키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환경부가 사전 컨설팅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 사전 컨설팅을 하게 되니까 이 컨설팅한 결과가 이 기관에서 하게 되면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느낌을 민간인은 받습니다. 그 사전 컨설팅 그래서 그냥 언론을 간단하게 해주고 좀 뭔가 결정을 도와주려고 한 건데 도움이 아니라 이게 나중에 발목을 잡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하나 더 뭐냐면 검토기관 소통 관련해서는 이런 거였으니까 뭐냐면 아까 이제 검토기관이 다 심의기관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같은 내용 가지고 검토기관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생태원은 뭘 잘하고 과학원은 뭘 잘하고 공단은 뭘 잘하고 하게 되면 자기 시각이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 그 시각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담당 공무원이 앉아가지고 그걸 조율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해서 되신다면 혹시 강원도에서도 앞으로 그런 고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KI라를 왜 만들었었냐 하면 당초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심의는 누가 했었냐면 교수님들이 하셨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의견을 자꾸 다양하게 주니까 담당 공무원이 앉아서 그걸 조율을 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책임 검토기관 하나 만들면 검토기관에 나름대로 이게 경험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그런 이런저런 의견이 막 섞이는 일은 없지 않냐 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번에도 검토기관을 열어두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책임 검토기관이 누가 들어서게 되면 책임 검토기관은 평가 항목별로 담당자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이 될 것이다. 그럼 그 자문 연구가 됐다 다른 연구가 온 거 소통해서 야 너네 이렇게 왜 냈냐 해서 의견을 조율하게 되면 한 가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예.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자, 우리 저 시간이 뭐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 굉장히 생산적인 어떤 그런 포럼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강원연구원에서 리버티 환경 포럼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오늘 같은 형태로 강원 환경 비전 포럼하고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하고 다 연합해서 하도록 합시다. 장소는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이 조직이 그 포럼이 전문가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뭐 하고 또 어차피 우리는 좀 가능하면 좀 많은 또 이제 국책 연구기관이고 이렇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좀 교환해 주시면 다 좋기 때문에 우리 매달 할 때마다 이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하도록 합시다. 자, 뭐 시간 이렇게 오랫동안 계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